안녕하세요. 예,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지금 이제 2차 팬데믹이 왔는데, 조금 사람 수가 줄어들곤 있긴 합니다만, 아직 그 두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가 나아도 나은 게 아니라 그 흔적을 남긴다고 하던데요. 여러분은 앞으로 저보다 살 일이 훨씬 더 오래 남으셨으니까 하여간 지금 걸리시면 평생 그러셔야 되는데 좀 억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예, 마스크 꼭 하시고 예, 손 깨끗이 쓰시고 최대한 좀 외출 자제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요 시기를 좀 조심스럽게 잘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예, 오늘 수업은 이제 맞춤법 우리 국어 업무 규정 종합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었죠. 예, 그거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첫 수업을 약간 교재와 함께 그 앞에 부분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첫 주차 출석 체크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원래 그 수강 정정 기간 전에는 출석 체크 안 합니다. 예, 안 하니까 예, 그거는 예, 걱정 없이 좀 예, 무리 없이 예,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차 수업은요. 수업 소개니까요. 자, 그러면 예,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멋쟁이와 멋장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이거 여러분 학력 정도 되면 충분히 아실 만한 내용일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관한 기술을 가졌을 때 장의를 붙이죠. 예, 그렇지 않을 때는 쟁의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멋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수록 스타일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갈수록 좀 헷갈려지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요거 기술이라고 그렇게 그 인식은 안 들어요. 그래서 멋장이가 아니라 멋쟁이가 맞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볼까요? 예,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가졌을 때는 예, 장의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쟁이가 맞고요. 예, 아직까지는 멋쟁이가 맞습니다. 멋은 이제 기술로서 예, 아직은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예, 그렇게 인식이 듭니다. 자, 미쟁이, 미장이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장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건물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시멘트를 거기다 담아서 어떤 판자에다 담아가지고, 어떤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벽에다 바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벽을 평평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미장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쟁이가 아니라 미장이가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개구쟁이, 개구장이가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예, 개구는 이제 기술이 아니죠. 예,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예, 개구장이가 아니라 예, 개구쟁이가 맞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복쟁이, 양복장이 예, 이런 말인데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예, 양복을 멋있게 입은 사람을 좀 낮춰서 부르는 말은 양복쟁이가 되겠고요. 양복을 또 만드는 사람들은 양복장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둘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점쟁이와 점장이가 있네요. 약간의 멋쟁이, 멋장이하고 좀 비슷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점이 기술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것도 좀 많이 헷갈릴 법한데 기술이면 점장이가 맞을 거고요. 기술이 아니면 점쟁이가 맞겠죠. 요거는 예, 점쟁이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뭐가 좀 양성적인 예, 그런 기술이어야지 그렇지 않은 기술은 예, 기술로서 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장이가 아니라 예, 점쟁이 예, 요거는 이제 기술로서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쟁이, 유기장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은 혹시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기장이가 맞거든요. 그래서 유기라는 게 뭔가 이제 뭘 말하느냐면 유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유약을 바른 그런 도자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 유기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녹그릇입니다. 그래서 놋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또 유기장이라고 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여기 지금 거기는 안 나오지만 예시 중에는 안 나오지만 예, 유기장이도 있다는 것, 예, 그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안과 안이 있네요. 요거 두 개 이제 안 하다를 했을 때 앞에다가 이걸 붙여야 되는지 요걸 붙여야 되는지 앞에 걸 붙여야 되는지 뒤에 걸 붙여야 되는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오히려 저희 외국인들이 한국인보다 더 많이 맞습니다. 한국인들이 더 많이 틀려요.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문법을 좀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인은 여기에 관련돼서는 좀 문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많이 이렇게 자기 감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틀리는데 자 일단은 어쨌든 여기는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뒤에 동사잖아요. 동사 앞에 붙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한다잖아요. 아니 한다. 이거 아니의 줄임말이거든요. 아는. 그래서 그 히읗이 붙지 않고 아니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사 앞에선 아니가 붙는 겁니다. 아니 붙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 요게 지가 중요해요. 지 아니 한다죠. 지 아니 한다. 지 아닌다가 아니라 지 아니 한다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아니하. 아니하가 줄어든 말이에요. 그래서 지 아니한다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히읗이 붙는 것입니다. 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동사 앞에 붙을 때는 아니한다. 그래서 그 히읗이 붙지 않는 그 아니 붙고요. 그 다음에 지 아니하다. 하다 뒤에 동사 뒤에 지 아니하다가 결합할 때는 아니하다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안 니은 히읗이 붙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하는 서술어의 앞에 오면 즉 부정하는 서술어 이게 이제 하다가 될 수도 있고 먹다가 될 수도 있고 가다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동사 앞에 그 오면은 아니 한다, 아니 먹는다, 아니 간다 이런 식으로 뒤에 오면 아니 합니다. 그래서 지 아니하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 아니하다가 니은 히읗이 오는 것입니다. 헷갈릴 일 앞으로 이제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되와 되가 있네요. 이건 돼지 할 때 그 되라고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헷갈려요. 돼서가 맞나요? 되어서가 맞나요? 그 다음에 되어서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되고가 맞나요? 되어고가 맞나요? 되어고라는 말 있지도 않죠. 그래서 되고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다가 맞나요? 되었다가 맞나요? 되었다라는 거 말 되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 맞나요? 되어도록이 맞나요? 요거는 되어도록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시면 결국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요 뒤에 돼지의 돼 요거는 뭐가 줄어든 말입니까? 되와 어가 줄어든 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 어를 넣어서 말이 되면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를 넣어서 말이 안 되면 이렇게 그냥 요 되자를 써주시는 거예요. 되고처럼. 자, 그래서 하여간 요게 그 돼 플러스 어가 되가 되는 것이니까 어를 넣어서 말이 되면 이렇게 써주는 것이다. 자, 그런데 많이 이제 헷갈리시는 게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앞에 걸로 써줘야 됩니까? 뒤에 걸로 써줘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러면 안 돼 어의 줄임말이에요. 안 돼 어. 그 어 같은 경우는 종결어미거든요. 그런데 그게 줄어들어 가지고 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종결어미로 종결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뒤에 걸로 돼지의 되로 그렇게 써주셔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 돼 어의 줄임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서와 로서가 있네요. 자, 이 두 개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이거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셨을 거예요. 로서는 자격을 나타내고 로서는 도구를 나타낸다. 그래서 대장부 로서 극간일에 겁을 내다니 대장부 로서 극간일에 겁을 내다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이거는 이제 자격이죠. 자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칼로서 연필을 깎는다. 칼로서 연필을 깎는다. 뭐가 맞나요? 이거는 칼을 사용해서 그 도구로 삼아서 그런 뜻이니까 로서가 맞겠죠.
자,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잘 맞추셨다고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로서는 자격이고요. 로서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칼로서는 로서가 맞고요. 대장부로서는 로서가 맞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쉬우니까 금방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든과 던이 있어요. 요거 좀 두 개 많이 헷갈리실 텐데 이게 쓰임새가 다릅니다.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런 식으로 선택의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하여간 둘 중에 꼭 하나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관 선택이 있고 무관 선택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꼭 선택해야 되는 것, 여러 개 중에 하나 꼭 선택해야 되는 것은 유관 선택이라고 그러고요. 둘이나 여러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든 상관이 없을 경우에는 무관 선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는 뭘 선택하든지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관 선택이에요. 어쨌든 선택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무관 선택이든 유관 선택이든 선택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무관 선택일 때는 던이 아니라 든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든지로 바꿀 수도 있고 든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사과 든지 배든지 마음대로 먹어라. 사과 든가 배든가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지나 가가 뒤에 붙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가 붙건 가가 붙건 뭐라고 쓴다고요? 무조건 든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예. 지가 생략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든으로 꼭 그렇게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릴 때 놀던 곳이 맞나요? 놀던 곳이 맞나요? 이거 좀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관련된 것이죠. 과거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던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든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뜻으로 나타낼 때 든을 사용하고요. 던은 과거의 뜻을 나타낼 때 던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사과든 배든 이거는 선택이니까 든이고요. 어릴 때 놀던 곳은 이거는 이제 과거니까 던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나타낼 땐 든을 사용하고요. 과거를 나타낼 땐 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엔과 오엔이 있네요. 자, 요거 두 개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웬일이니? 앞에 거인가요? 뒤에 거인가요? 헷갈리시죠? 자, 다음에 앞에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웬 떡이냐? 앞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나요? 이게 웬 떡이냐? 앞에 게 맞나요? 뒤에 게 헷갈리시죠? 이것도 앞에 게 맞습니다. 웬걸요? 아유,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웬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나요? 이것도 앞에 게 맞습니다. 예. 왠지, 오늘은 왠지, 기분이 우울하네. 오늘은 왠지 비가 올 것 같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것만 왠지로 써주는 거예요. ON으로 씁니다. 그것만. 왜냐하면 그거는 왜인지에 줄어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만 when을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다 when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왠지라고 쓸 때만 왜인지의 줄임말이니까 when으로, on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when으로 사용한다. 라는 규칙을 알아두시면 앞에 걸로 써야 되든지 뒤에 걸로 써야 되든지, 즉 우엔으로 써야 되는지 오엔으로 써야 되는지 헷갈리실 일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르다 틀리다라는 게 있네요. 두 개 좀 많이 헷갈릴 법합니다. 너는 나와 틀려 라는 말 맞나요? 틀리나요? 이거 정말 틀리죠. 너는 나와 달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이거는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대말을 보시면 돼요. 다르다의 반대말은 뭐지요?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다입니다. 틀리다의 반대말은 뭔가요?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죠. 그래서 너는 나와 이게 달라라고 써야 되는 게 같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달라라고 써야 되는 거고요. 너는 나와 틀려 이렇게 말을 하면 너는 나와 맞지 않아 라는 그 맞다라는 게 어울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맞다 틀리다의 그 맞다죠. 그러니까 너는 X야, 너는 B야, 너는 틀린 애야 이렇게 그런 그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정말 틀린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을 사용할까요? 다르다 대신 틀리다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좀 국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베타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거는 틀린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틀리다는 말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예, 이거는 정말 그 되게 좁은 생각입니다. 예, 뭐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너는 나와 달라라는 식으로 좀 유연한, 예, 그런 사고방식을 보이는, 이렇게 쓰는 것도 원래 맞고요. 예, 또 유연한 사고방식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다르다라는 말을, 예,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줬다와 쫓다가 있네요. 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요거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용처가 다릅니다. 예, 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줬다가 맞나요? 쫓다가 맞나요? 이럴 때는 줬다가 맞고요. 경찰이 도둑을 줬다가 맞나요? 쫓다가 맞나요? 이럴 때는 쫓다가 맞습니다. 자,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 누구를 이제 따라가는 것은 이제 맞는데, 요 줬다라는 것은 그 뜻을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뜻을 따르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 쫓다라는 것은 정말 물리적으로 쫓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 개의 공통점은 이제 쫓아가는 것인데, 이거는 뜻을 따르는 것, 뜻을 따라가는 것.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실제로 물리적으로 쫓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이거는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줬다라고 사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도둑을 쫓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물리적으로 정말 쫓아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 뒤에 게 맞는 것입니다. 자, 두 개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가 있고 더이가 있네요. 예, 요거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그 여자는 책만 읽는데 라고 하는 말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내가 거길 가보니 경치 정말 좋대. 예, 앞에 게 맞을까요? 뒤에 게 맞을까요? 예.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요게 요 발음은 사실은 요 다이 있죠? 요거는 에 발음입니다. 영어의 에 발음. 예. 요렇게 에 발음. 요 더이 같은 경우는 요거의 에 발음이에요. 에 발음.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요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요거는 밝은 에, 입을 좀 더 크게 벌리는 에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입을 작게 벌리는 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개나 예, 두 개 이제 구분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구분이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둘 중에 뭘로 통일됐나요? 예, 요 놈으로 통일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개 같은 경우에 개가 뭐 앞으로 뛰는 개, 옆으로 걷는 개 이렇게 구분을 하지 발음으로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두 개 표기에만 구분이 가지 발음상으로는 이제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참고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어쨌든 이게 지금 저 표기가 어떤 게 맞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책만 읽는데라고 얘기하면 읽는다고 해의 줄임말이죠. 읽는다고 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더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읽는다고 해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읽는다와 그 다음에 해에 요 다 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위에 거는 아이가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길 가보니 경치 정말 좋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좋더라. 예, 그래서 과거 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예, 더이가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읽는다고 해 어떤 들은 이에게 된 보고일 때는 다이를 쓰고 그 다음에 과거 일에 대한 회상일 때는 더이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의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헷갈리고요. 거기 이제 여기에 가는 팁은 더라와 교체가 가능한 겁니다. 대는. 그래서 더라와 교체가 가능하면 요 더이를 써주시고요. 더라와 교체가 가능하지 않으면 다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자는 책만 읽는 더라. 이거 말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 요거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되고요. 내가 거길 가보니 경치 정말 좋더라. 이건 되니까 뒤에 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거 읽어볼게요.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에 대한 보고일 때는 다이를 쓰고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회상, 즉 과거 일일 때는 더이를 쓰는데 이렇게 이제 의미적으로 구분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팁을 드리자면 더이는 더라와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라와 바꿀 수 있으면 더이로 써준다. 예,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는데와 는데가 있네요. 이건 띄어쓰기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띄어쓰기 한번 볼까요?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니?
자, 이거 헷갈리시죠? 붙여야 됩니까? 띄어야 됩니까? 예, 헷갈리실 텐데. 자, 영희는 노래를 부르는데 소질이 있다. 라는 거 붙여야 됩니까? 띄어야 됩니까?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니? 라는 식으로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요 앞에 게 이제 배경이 돼요. 예, 뒤에 게 이제 배경의 반대말은 전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라운드 피겨 뭐 영어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큰 차이를 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배경이란 말은 유명한데 전경이란 말은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영어에서는 배경과 전경을 똑같은 그런 그걸로 둡니다. 하긴 뭐 보면 배경이 있으면 앞에 배경 말고 주목을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말을 이제 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간 그렇게 배경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예, 는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는데 붙여가지고 그 는데가 하나의 어미입니다. 근데 영희는 노래를 부르는데 소질이 있다. 이거는 영희는 노래를 부르는 데에 소질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의존명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곳에 소질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띄어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배경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일 때는 붙여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때는 의존명사로 사용했을 땐 띄어 쓴다라고 얘기하시면 이거 구분되기 어렵죠. 예, 되게 어렵죠. 그래서 팁을 이제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의존명사로 사용될 때는 뒤에 에를 붙였을 때, 예, 처소의 의미를 가진, 예, 그런 조사 에를 붙였을 때, 에가 붙였을 때 말이 되면 띄어 쓰세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게 의존명사입니다. 그런데 에를 붙였을 때 말이 안 되면 붙여 쓰세요. 그럴 때는 니은대가 하나의 단위입니다. 하나의 어미입니다. 네가 뭔데에 그런 소리를 하니 이거 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붙였어요. 붙여 쓰시고 영희는 노래를 부르는 데에 소질이 있다. 이건 말이 되죠. 예, 그러면 띄어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애가 못 붙으니까 앞에 게 맞고요. 애가 붙으니까 뒤에 게 맞습니다. 자, 띄어 쓰는 경우에는 공간, 경우, 것의 의미로 예, 즉 의존명사로 사용이 될 때인데 애가 처소의 조사, 애가 결합할 수 있으면 예, 띄어 쓰는 겁니다. 요게 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덜아와 교체를 할 수 있으면 예, 더이로 쓴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이제 팁을 여기서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애가 결합할 수 있으면 예, 띄어 쓴다. 요것도 예, 거기 팁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은 발음 기호를 이용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발음 기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PPT나 이런 데서 좀 제공을 안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공을 안 해주는 폰트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 이렇게 지금 그걸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걸로 여기도 내고 쓰는 걸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래어 표기법은 일단은 뭐라고 그랬죠? 뭐로 옮기는 거라고 그랬나요?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래어를 한글로 옮기는 것이다. 자, 그러면 1번 우리 지프를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 어떻게 옮겨야 되나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옮길 수 있겠죠? 지프, 그 다음에 집, 네. 여러 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게 외래어 표기법에 맞을까요? 자, 일단은 제가 발음 기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요렇게 이의 장음으로 발음이 납니다. 집 이런 식으로 이의 장음으로 발음이 나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원칙은 일단은 자, 제가 첫 번째 원칙 여기에 3개의 원칙이 녹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3개의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에는 된 소리로 표기 안 합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된 소리로 표기 안 한다. 물론 중국어나 베트남어, 태국어 이런 말들은 된 소리로 표기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서구 외래어 있죠. 서구 외래어와
일본어 포함,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서구 외래어와 일본어는 된 소리로 표기하는 거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자, 그럼 된 소리로 쓴 거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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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탈락입니다. 탈락.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규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규칙은 이렇게 장음 있죠? 이 장음으로 이렇게 소리 나는 것은 받침으로 적지 않습니다. 장음으로 소리 나는 것 뒤에 오는 자음은 받침으로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탈락이네요. 예, 예. 받침으로 적은 애들 두 개 탈락이에요. 장음으로 적은 것 아래는 받침으로 쓰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규칙 있죠? 세 번째 규칙은 요 피 있죠? 피. 피는 뭘로 적습니까? 피는 피읍으로 적어요. 피읍으로. 자, 그래서 지브라고 적은 거 탈락. 지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래어 표기법이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은 사실 198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개정 언제 됐다고 그랬죠? 89년에 됐어요.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 언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86년에 만들어져서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배워보신 적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외래어 표기법은 대단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 자, 어쨌든 이 기회에 한번 좀 간단한 거라도 좀 배워보세요. 이 세 가지 규칙 녹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서 규칙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규칙, 서구 외래어 일본어에는 된 소리로 적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장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받침을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는 피읍으로 표기한다. 이 세 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커피숍이냐, 예, 커피숍 피읍이냐, 비읍 받침이냐, 피읍 받침이냐, 여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헤어샵이라고 부르든지 커피샵이라고 부르는 것, 그 샵 다 틀린 표기입니다. 숍이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받침에 관된 문제인데요. 외래어 표기법에서 받침으로 인정하는 자음은 딱 7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적어볼게요. 7개. 기역, 니은 들어가고요. 디귿 안 들어갑니다. 리을, 그 다음에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7개만 받침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우리 디귿으로 발음되는 것은 시옷으로 써줍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티읕이라든지 쌍시옷이라든지 이런 거 다 시옷으로 써줍니다. 시옷으로 써주고, 그 다음 피읍 같은 경우는 다 비읍으로 그렇게 통일해서 써줘요. 그래서 이게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라는 건데, 우리는 음절에 가면은 어떤 소리로 통일돼서 납니다. 그래서 그게 음절의 끝소리 현상인데, 그래서 기역이나 쌍기역이나 키읔이나 다 기역으로 소리 나죠. 예, 그 다음에 비읍이나 피읍이나 다 비읍으로 소리 나고요. 디귿이나 이런 것들은 다 원래 디귿으로 소리 나는데, 여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그걸 다 시옷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옷으로 쓴다는 것 알아두시고, 자, 그럼 커피숍 비읍일까요? 피읍일까요? 예, 피읍 받침 쓰는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비읍으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커피숍 비읍으로 쓰는 앞에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3번으로 보시면, 자, 파리와 파리가 있네요. 파리와 파리.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예, 파리와 파리. 이거 서구 외래어죠. 예, 프랑스어, 영어일 수도 있고, 프랑스어. 서구 외래어입니다. 서구 외래어일 경우에는 된 소리 표기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1번 설명하면서 규칙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파리가 맞나요? 파리가 맞나요? 예, 파리 틀립니다. 파리가 맞습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게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이렇게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외래어 표기법을 잘 모르고 그렇게 제목을 쓰신 거예요. 그 책이 좀 상당히 저희 젊었을 때는 유행을 했었는데, 예, 어쨌든 파리라는 책이 아니라 파리라는 책이 제목이 틀린 겁니다. 파리라고 적어야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여간 뭐 그 책 뭐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되는데요. 하여간 한국에서 좀 이렇게 운동권이라고 찍혀서 거의 뭐 잡혀서 이제 그 감옥에 갈 만한 사람이 하여간 망명을 한 거예요. 망명 비슷한 것. 예, 그래서 그 프랑스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분은 이제 서울대 나오고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하여간 그 직업이 이제 딱히 가질 게 없으니까 거기서 택시 운전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겪었던 일들을 적은 것인데, 예, 거기서 이제 가장 유명했던 말이 이제 똘레랑스란 말이에요. 똘레랑스. 예, 똘레랑스란 말은 그 저기 그 바로 관용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프랑스의 관용의 정신, 프랑스 국민의 관용의 정신, 유럽 국민의 관용의 정신에 대해서 예, 우리나라에 좀 그 소개를 한 예,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 뭐 하여간 뭐 저희 때는 유명했던 책인데 뭐 안 읽으셔도 괜찮고요. 하여간 어쨌든 그 책은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고 적었었는데 요즘은 뭐 책이 그 교정이 돼서 나온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 파리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로봇과 로보트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번도 요 아래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로봇 같은 경우 이거 지금 받침으로 적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걸로 적어야 되느냐 저기 그 받침으로 적지 않아야 되느냐 로봇처럼 예, 이런 말인데 자 로봇이 요 받침이 문제죠. 요 받침이 그냥 단음이에요. 우리 저기 1번 설명할 때 1번 그 지프 설명할 때 장음일 때는 받침으로 쓰지 않는다잖아요. 그렇지만 단음일 때는 받침으로 씁니다. 받침으로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예, 로봇이라고 써야 받침이라고. 물론 받침은 이제 그 티읕으로 적지 않죠. 왜냐하면 요 받침은 시옷으로 적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이라고 그렇게 시옷으로 적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로보트는 틀립니다. 로봇이라고 적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그런 그 만화가 유행을 했었어요. 인기 있었는데 로버트 태권브이 그래서 로버트가 맞는 것처럼 많이 이제 인식이 되는데 그거는 그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로봇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5번 테이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인지 테이프인지. 자, 이것도 이제 받침으로 쓰느냐, 받침으로 쓰지 않느냐, 이제 요 문제인데. 자, 요게 발음이 A네요, A.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소리 날 때 A가 이제 모음이 두 개잖아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장음일 때는 받침으로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모음 두 개 이은 거랑 똑같아요, 요 장음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두 개가 나오면 받침으로 쓴다. 이렇게 장음일 때 받침으로 안 썼듯이 모음이 두 개가 나올 때는 받침으로 쓰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음 같은 경우는 사실 모음이 두 개 나온 거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렇게 모음이 실제로 두 개 나왔을 때도 받침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예, 테이프가 맞는 거예요. 테이프라고 쓰면 안 되고요. 예. 물론 테이프라고 쓰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건 아예 틀리죠. 그렇죠. 예. 받침으로 쓰지 말아야 될 걸 받침으로 쓴 데다가 받침으로 써야 될 비읍으로 쓴 게 아니라 피읍으로 썼습니다. 그럼 이건 아예 틀리고요. 예, 그 테이프라고 비읍 받침으로 쓴 것, 예, 그것도 이렇게 모음 두 개 나왔을 땐 받침으로 쓰지 않으니까 안 되고요. 예, 테이프 이렇게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예. 자, 외래 표기법이 이렇게 쉬운 표기법은 아닙니다만, 약간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좀 용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이팬과